드디어 내 어릴 적 꿈이 서려있는 인천을 걷는 차례가 돌아왔다. 인천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다. 이제 인천 지역만 걸으면 전국 걷기 여행을 모두 마친다고 생각하니 이뤄냈다는 기쁨이나 성취감보다는 왠지 슬프고 아쉬운 감정이 앞을 가린다. 불교의 색즉시고 공즉시색,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다는 교훈처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다른 듯 같은 것인가 보다. 어제 오후 김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모텔에 여유있게 도착해서 잘 쉬었다. 숙박 요금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박에 6 내지 8만 원이었는데 일요일은 어제는 4만 5천 원까지 내려가 있었다. 걷기 여행 중 잠시 자택에 갔다가 복귀할 때는 경비를 감안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니 걷기 현장에 복귀할 때에는 일요일에 오후에 와서 자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져 버렸다. 내가 인천 강화군을 걷기 위한 출발지로 경기도의 김포시를 택한 것은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한 이유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김포가 아버지 고향이며 강화는 어머니 고향으로 두 지역 모두가 나에게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계만 따진다면 당연히 김포 사람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부계까지 감안해야 하니 강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제와 오늘은 아버지 고향에서 어머니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인과 동시에 나의 두 본향을 돌아보는 귀향길이기도 한 셈이다. 오전 5시 김포시 숙소를 나서 강화군으로 향했다. 우선 숙소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는 아버지 고향인 감정동 구두물 마을이 우조서원 앞을 거쳐 48번 국도로 들어섰다. 우조서원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조헌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 유학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 1636년 선생이 태어난 집터에 건립된 것이다. 조헌의 호가 중봉이다 보니 김포에서는 문화예술제, 도서관, 길 등 각종 공공행사나 시설에 중봉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걷다가 버스 정류소가 나타나 잠시 쉬어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중년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작년에 대학 졸업한 아들이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자녀의 취업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그것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년 봄 아들이 입사시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의 이야기이다. 평소 나를 깊이 신뢰하는 제 실장이 같이 일하자면서 대표 직속의 핵심 부서로 발령을 내줬다. 그리고 따로 줄 게 있다면서 점심때 자기 집으로 들러달라고 했다. 나는 나처럼 일 좋아하면서 마음도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니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나를 믿고 불러준 제 실장이 고맙기도 했다. 새 근무지에 도착해보니 신설부서라서 새로 구입한 책상과 파티션 등을 한창 옮기는 중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바로 좌측이 제 실장 자리이고 거기서 2m가량 떨어진 곳이 내 자리였는데 이어서 남직원 1명과 여직원 1명 순서로 배치해 총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갑자기 제 실장이 들러달라는 말이 생각나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쳐버렸다. 제 실장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제 실장이 점심 식사 때 마신 듯한 술에 취해 자기 자리에서 잠들어 있다가 막 일어서려는 것이 보였다. 나는 헛걸음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으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다. 꿈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그로부터 2주 후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장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 내가 계속해서 아들 취업을 걱정하다 보니 꿈속에서마저 아들을 대신하여 먼저 직장을 둘러보고 온 셈이 되었다.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라는 옛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어느덧 양촌과 통진, 월곶을 지나 다리를 통해 바다를 건너니 강화읍에 들어섰다. 이어서 강화군청에 들러 인증샷을 촬영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선원면에 있는 숙소에 입실하니 오전 11시 40분이었다.